예비 팀 현대 여러분, 쉬는 시간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익숙한 얼굴이죠. 1부에 이어 2부 진행을 맡은 채용 담당자 양하린 매니저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연구개발, 생산제조 부문을 만나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국내외 무대에서 비즈니스를 펼치며 현대자동차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업기획 경영지원 부문을 만나보겠습니다. 벌써 1부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보니 사업기획 경영직무를 희망하시는 예비 지원자분들이 2부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며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부 역시 핵심 정보만 알차게 채워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직무 소개에 앞서 1부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이번 3월 채용의 개요와 일정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3월 신입 채용은 전 부문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다룬 연구개발, 생산제조 부문은 물론 잠시 후 만나볼 사업기획 경영지원, 그리고 아쉽게 오늘 모시지 못했지만 디자인과 IT 부문까지 무려 80개 이상의 공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입 채용 공고는 학사나 석사 학위를 이미 취득하셨거나 올해 8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전공이나 어학 기준 등은 공고마다 상이하니 댓글에 링크로 고정된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공고별 기준 꼭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벌써 실시간 참여자 수가 거의 1000에 육박하고 있네요. 그럼 3월 신입 채용 일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시작된 지원서 접수는 다가오는 4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정각에 최종 마감될 예정입니다. 마감일 오후에는 지원자가 한 번에 몰려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최종 제출을 누르셔도 기한 내에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하루 전에는 제출을 꼭 완료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서류 전형 이후 5월에는 인적성 검사가 진행됩니다. 인성 적성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단계의 면접 전형이 이어지는데요. 5월 중 직무 면접, 6월 중 종합 면접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채용 검진을 거쳐 저희 팀 현대의 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각 직무별로 일정 역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채용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일정 머릿속에 쏙 넣으셨죠? 그럼 이제 2부의 메인 테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번 채용의 핵심 메시지이자 공통 자기소개서 1번 문항입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힘으로 팀 현대와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우리 팀 현대를 움직이는 가슴 뛰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사업기획 경영지원 부문 인사 담당자님들을 모셔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원동력이 팀 현대라는 무대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부를 알차게 채워주실 인사 담당자 5분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환영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예비 팀 현대 분들께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비 지원자분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실 매니저님들이 활약. 오늘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럼 생생한 직무 소개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2부 직무 소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번 공고를 통해 어떤 동료를 맞이하고 싶은지 핵심 역량을 위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현대자동차의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곳이죠. 제 직속 선배님이기도 하신 HR 직무 김우선 매니저님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HR 부문 채용 담당자 김우선 매니저입니다. 벌써 1000분이 넘게 와주셨는데 혹시 다 제 직무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건가 싶긴 하네요. HR 직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HR 직무를 한마디로 소개해드리자면 회사의 전략과 현장을 연결해서 사람과 조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라이프 사이클 파트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HR은 조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국내외 약 12만 명의 직원들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기획하고 지원합니다. 먼저 인재 확보 영역에서는 신입과 경력 채용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채용 홍보부터 전형 설계, 그리고 실제 운영까지 채용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해 임원, 리더급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온보딩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의 상황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채용 방식을 설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인재들이 조직 안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직, 그리고 인력 운영 업무인데요. 회사 내 다양한 조직과 직접 소통하면서 인사 발령, 조직 개편, 핵심 인재 운영과 같은 인력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의 업무 특성과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각 조직에 맞는 HR 솔루션을 고민하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재 개발 역시 HR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구성원의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 체계를 기획하고 교육을 통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연구소나 공장과 같은 현장 중심 조직에서는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과 성장 경로를 설계하는 역할도 HR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HR은 제도와 전략을 통해 조직의 기준과 방향을 정렬합니다. 급여, 보상, 평가, 근태, 그리고 상벌과 같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기획 운영하고 전사 전략 방향과 인사 제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HR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스템 관리 이런 게 있는데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R은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지원자 여러분께서 저희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조직 문화, 저희 현대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웨이와 같은 공통의 가치 그리고 행동 기준이 각 조직과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진단과 개선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현대자동차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HR 직무의 매력은 뭔가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시각을 동시에 요구받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HR에서 내리는 하나의 결정, 예를 들어 인사 제도라던가 아니면 오퍼레이션 운영 방안 하나가 구성원의 동기부여는 물론 회사의 성과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선택이 조직과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고민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HR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HR 직무를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우선 매니저님이 설명을 들으니 HR이 임직원의 전 생애 주기를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대한 진심과 비즈니스적인 시각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점도 참 매력적인 것 같죠? 근데 매니저님, 이번 HR 공고가 통합 채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이 통합 채용에 대한 팁을 주신다면요? 네, 아마 많은 지원자분들이 엄청 고민하실 것 같아요. 딱 공고를 봤는데 울산 HR, 양재 HR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통합 채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HR 통합 채용은 특정 직무에 한정된 채용이 아니라 입사 후 개인의 강점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직무와 근무지로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지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하나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원서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셔도 좋지만 HR이라는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내가 이곳에서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색깔은 명확히 보여주되 HR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열린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핵심이군요. 꿀팁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회사의 전략이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곳이죠. 재경 직무의 윤재현 매니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경 직무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윤재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재경 직무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무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본사 그리고 국내 해외 법인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손익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앞으로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검토도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신규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재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투자 타당성과 리스크를 검토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외에도 회계 및 자금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며 회사가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경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을 재무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며 확장된 시야와 논리적인 분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분석한 숫자와 판단이 실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회사의 성과로 나타나는 경험은 재경 직무만의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네,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숫자로 회사의 방향을 증명하고 투자의 타당성까지 검토하는 그런 전략적 브레인 같은 역할이군요. 내가 분석한 데이터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니 재경직무 지원자분들께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댓글도 보니까 재경 너무 가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이 정말 많네요. 자, 그럼 이렇게 탄탄한 재무적 기반 위에서 우리 자동차가 고객의 일상에 파고드는 그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사업 직무의 이원지 매니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사업 직무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지 매니저입니다. 국내 사업 직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국 자동차 시장의 올라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뿌리인 국내 시장에서 전략 기획부터 현장 실행까지 전방위적 비즈니스를 담당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무는 고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압도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도를 기획하여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판매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품 마케팅, IT 디지털 플랫폼 운영, 인사, 교육, 총무 등 전사에서 개별 조직으로 존재하는 가장 많은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내 사업 직무의 매력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며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민한 전략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또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기획한 차종 캠페인이 전국의 지점, 대리점, 판매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되고 실제 판매로 이어진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지 않나요? 가시적인 성과와 성취감 덕분에 국내 사업 구성원들의 몰입도는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커리어를 폭넓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사 후 성장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깊이 쌓아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는 길, 또는 국내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각자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서 커리어 개발의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주어진다는 점이 우리 국내 사업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자동차 시장의 올라운더라는 표현이 정말 딱이네요. 기획한 캠페인이 판매 현장에서 즉각 반영되고 숫자로 증명될 때의 그 성취감,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부터 멀티플레이어까지 커리어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에도 국내 사업 설명해 주시는 분들 너무 이뻐요, 말씀도 잘하시네요 라고 있는데요. 태훈 매니저님, 질 수 없죠?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도로를 누비는 현대자동차의 위상을 책임지는 곳이죠. 글로벌 사업 직무의 김태훈 매니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띄는 글로벌 사업 직무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사업 직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각 지역의 성과를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사업 밸류체인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업 직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의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고성능 모델을 포함한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모델들이 각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과 판매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별, 차종별, 사업 성과를 깊이 있게 분석해서 물량 손익 최적화를 달성하고 그리고 글로벌 딜러 역량 강화, 서비스 전략 실행 등을 통해서 고객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고객 경험 개선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기획부터 판매, 물류, 딜러, 서비스까지 전부를 들여다보고 조율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 전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글로벌 사업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러 국가와 지역의 현안을 다루다 보니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 기회와 과제가 부여돼서 조직과 개인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물량과 손익의 최적화를 찾아내는 치열한 과정이 정말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태훈 매니저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에너지와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직접 조율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직무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글로벌한 전략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차를 만들 것인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2부 직무 소개의 마지막 장을 장식해 주실 분이죠. 제 옆에 계신 상품 직무의 지원 매니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품 직무 채용 담당자 박지원 매니저입니다. 상품 직무는 글로벌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읽어 중장기 상품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제 신차로 구현해 나가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품 직무는 크게 마켓 인텔리전스, 상품 전략, 상품 기획 운영으로 나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마켓 인텔리전스에서는 각 지역의 정책 변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 경쟁 구도, 기술 트렌드 등 시장 전반의 거시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고 전략 수립을 위한 인사이트와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상품 전략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중장기 상품 포트폴리오를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차종을 어떤 컨셉과 포지셔닝으로 언제 출시할지, 지역별로 어떤 라인업 구성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사양이나 SDB 기반의 신기술을 상품에 어떻게 접목할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상품 전략에서 수립된 방향성을 실제 신차 상품으로 구체화하고 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역할이 바로 상품 기획 운영입니다. 신규 모델의 상품 컨셉을 정의하고 상품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 차종별 신차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업무인데요. 신차 출시 후 판매 실적이나 고객 반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품성 개선 기획 및 운영 업무까지도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 직무의 매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해 전략을 통해 상품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전략가적인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 셋째, 전사 협업의 중심에서 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과 고객, 전략과 실행을 모두 경험하며 변화를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상품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5분의 직무 소개를 통해 사업기획 경영지원 직무가 단순히 서포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와, 꾸준히 1000명이 넘는 참여자분들께서 저희 라이브를 시청해주고 계시네요. 그럼 2부에서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겠죠? What drives us forward?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힌트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이어질 답변에 꼭 집중해 주세요. 실제 현업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엔진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여러분만의 자기소개서 방향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저와 눈이 마주치신 우선 매니저님, HR 직무부터 릴레이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시작해 주시죠. 네. 참 이 질문이 많은 지원자분들을 좀 고통받게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하림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HR 조직의 원동력은 어떤 것일까요? 매니저님 같은 훌륭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든든한 팀워크가 아닐까요? 맞나요? 네, 물론 이제 팀워크도 저희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HR 조직의 원동력은 사람과 그리고 조직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R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것에서 끝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조직 안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맞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개인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HR은 채용, 인력 운영, 교육, 제도, 그리고 조직 문화까지 임직원의 전 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며 고민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구성원의 성장이 어렵고 조직도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사람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이 맞물려 돌아갈 때 회사는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 나아갈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이 저희 HR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모여 조직의 성장을 이뤄내는군요. 개인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라는 메시지가 참 든든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이어서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죠. 재경 조직의 원동력은 무엇일지 재현 매니저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했고요. 저희 재경 조직의 원동력은 숫자를 넘어 방향을 만드는 균형 잡힌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경 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목표 손익부터 국내외 법인의 성과, 개별 프로젝트 투자 타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무 지표를 폭넓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경의 역할은 단순히 숫자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각각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숫자들이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균형 잡힌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는 그 배경과 구조를 분석해서 다음 전략으로 연결하고 부족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원인을 짚어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경은 날카로운 분석력과 함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판단으로 회사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지속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경 직무로 입사를 하신다면 숫자를 통해 회사를 이해하고 균형 잡힌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숫자를 넘어 방향을 만든다라는 말씀이 정말 멋지네요. 데이터의 의미를 읽어내고 회사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재경 직무의 진정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재현 매니저님의 빛나는 안경이 그 날카로운 분석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는 실제 시장에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뜨거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사업 직무의 원지 매니저님, 국내 사업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국내 사업 조직의 원동력은 바로 고객을 위한 경계 없는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사업은 고객이 차량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운행하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량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국내 사업의 거점들인데요. 이러한 역할 특성상 고객 만족은 특정 팀만의 과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달성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한 팀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판매, 서비스, 지원,
상품 마케팅 등 여러 조직이 자연스럽게 모여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내일이 아니다 라는 경계보다는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고민하며 일하는 방식이 국내 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한 정답을 찾기보다 필요하다면 빠르게 시도하고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태도입니다. 시도를 주저하지 않고 협업을 통해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이 바로 국내 사업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사업 직무로 입사하신다면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실 텐데요. 그 결과가 고객 만족과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되는 아주 보람찬 과정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객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먼저 고민하며 끈질긴 협업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태도가 바로 국내 시장을 이끄는 진짜 에너지였군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 질 수 없죠. 태훈 매니저님,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네,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사업 조직의 원동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사업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사업 조직은 글로벌이라는 무대에서 현대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한 전략들이 실제 사업 운영으로 이어지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판매 대수, 시장 점유율, 손익, 고객 만족도와 같은 다양한 성과 지표들이 우리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저희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성과 지표들은 저희 조직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매 대수, 시장 점유율과 같은 지표들이 좋은 성과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어떤 도전을 해볼 수 있을지, 또 좋지 않은 성과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끔 만드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숫자들은 단순한 결과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엔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원동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으로 나타났을 때 저희 글로벌 사업 조직은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현대 자동차의 경쟁력으로 나타났을 때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글로벌 사업 조직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이네요. 사업 성과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다음 도전을 꿈꾸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라는 관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직접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짜릿함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렇게 글로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앞단에서 어떤 차를 만들어 고객을 사로잡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이죠. 2부 원동력 릴레이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직무 역시 상품 직무입니다. 지연 매니저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상품 조직의 원동력은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입니다. 상품 직무는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 변화를 선제적으로 전략으로 만들고 그 전략을 실제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결과물로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품 조직 안에는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세부 직무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입니다.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경쟁력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켓 인텔리전스에서는 각 지역의 정책 변화나 고객 니즈,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포착합니다. 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상품 전략에서는 어떤 차종을 어떤 컨셉과 포지셔닝으로 어느 시점에 가져가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중장기 상품 포트폴리오와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상품 기획, 운영 단계에서는 이 전략을 실제 신차로 구체화하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완성하고 출시 이후에도 시장 반응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갑니다. 즉, 상품 조직은 변화를 단순히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데서 그치는 조직이 아니라 변화를 전략으로 설계하고 상품이라는 결과물로 끝까지 구현해내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지금 상품 조직에 합류한다는 것은 변화를 뒤따라가는 역할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전략가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의 중심에 있는 힘, 바로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상품 조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실제 자동차라는 결과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전략적인 실행력. 변화를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상품 직무야말로 팀 현대의 첫 키를 잡고 나아가는 전략가들이 집합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장부터 실행력까지 사업계의 경영지원 부문의 원동력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지원자 여러분, 5가지 키워드 중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소서 1번 문항의 힌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잘 연결해서 멋지게 녹여보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2부 Q&A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 돌아온 Q&A 시간 웨이투 팀 현대입니다. 사업계의 경영지원 부문을 준비하시는 예비 지원자분들만의 고민에 딱 맞는 질문들로 꽉꽉 채워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계의 경영지원 부문에 지원하고 싶은데 어떤 경험이나 강점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아마 대다수 지원자분들이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누가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원지 매니저님, 저와 눈이 마주치셨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할 때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배로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해본 경험은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 문제를 개선해 본 경험이 있다면 분명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혹은 결과가 실패로 끝난 사례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지원자의 실행력과 집요함이 드러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경험을 통해 본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실패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여준 실행력과 집요함이 진짜 실력이라는 말씀, 지원자분들께 정말 큰 위로와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경험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겠네요. 상품 직무의 지원 매니저님, 지금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품 직무에서는 어떤 강점을 눈여겨보시나요? 네, 크게 2가지 정도를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해 본 경험입니다. 상품 직무는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그 안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협업 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입니다. 상품 직무는 전략을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방향을 실제 상품이라는 결과로 구현해 나가는 일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끝까지 실행해 본 경험이 있다면 상품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상품 직무는 여러 부서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실제차로 만들어내는 곳인 만큼 협업 능력과 끝까지 해내는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지원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기세에 이어서 2번째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한 경우 어떤 내용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요?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선배님, 저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이 질문은 우선 매니저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캠퍼스 리크루팅을 나가면 참 많은 분들이 직무에 관계없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중에 HR 직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턴이나 정형화된 직무 경험을 쌓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HR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인턴십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원자분들이 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혹시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답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HR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뭐 학내외 동아리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답변 드리면 지원자분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다만 이제 무엇을 했는지보다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하셨는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결과나 성과는 참 잘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선택의 이유 그리고 고민 과정이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경험이더라도 단순히 뭐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조직이 더 잘 성장하기 위해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직무에 대한 관점 혹은 정의를 하나 내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정의를 중심으로 경험을 정리해 주신다면 직무 경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인상 깊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명쾌한 답변이네요, 선배님.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왜 그런 고민과 선택을 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재경 부문은 어떨까요? 사실 재경도 신입이 실무 경험을 쌓기에는 참 어려운 직무 중에 하나잖아요. 재현 매니저님, 예비 지원자분들을 향해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당 부분은 저 역시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정 부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신입 채용이다 보니 실제로 해당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보유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역시 그래 왔었고, 그렇다면 본인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어떤 내용이든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협업을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학부 시절 경험했던 전공 수업, 그리고 프로젝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역할을 맡아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구체적인 행동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지원 직무와의 연관성을 고민하지 말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잘 어필해 주시면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득력 있는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직무 밸런스 게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질문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논리적인 답변과 솔직한 답변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자, 매니저님들 하나, 둘, 셋 하면 논리적인 답변부터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이나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럼 원지 매니저님과 지원 매니저님 솔직한 답변이신 건가요? 네. 오, 그러면 일단 논리적인 답변이 더 수가 많으니까 한번 논리적인 답변부터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훈 매니저님, 저와 계속 눈을 마주치고 계시는데 한번 대표로 말씀 주시겠어요? 네, 뭐 딱딱하고 좀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함은 당연한 거고 논리력이야말로 변별력의 핵심이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채용은 왜 본인이 팀 현대에 적합한 인원인지를 면접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현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어느 조직이나 데이터 기반의 논리적인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지 그거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논리적인 답변의 이유였습니다. 역시 사업 성과를 엔진으로 삼으시는 태훈 매니저님 같습니다. 그럼 한번 솔직한 의견의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원 매니저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태훈 매니저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물론 논리적인 답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직하지 않고 꾸며진 답변이라면 자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고 그 의도가 왜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면접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논리라는 뼈대 위에 솔직함이라는 진정성이 더해져야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서 인사 담당자님들마다 선호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꾸며낸 100점짜리 답보다는
서툴러도 솔직한 본인의 생각이 더 큰 울림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솔직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진지하게 직무 트렌드 관련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최근 정말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사업기획 경영 지원 직무에서도 AI를 잘 다뤄야 하는지 걱정 섞인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원지 매니저님, 실제로도 국내 사업 직무에서 AI를 많이 다루나요? 저보다 똑똑한 AI, 저 역시도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사업 조직의 일부 팀에서는 이미 AI를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판매, 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SQL이나 파이썬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행동 특성이나 판매 흐름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실행했을 때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QL이나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본다니 데이터를 잘 읽는 데이터 리터리시 역량은 지원 시 확실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사업은 정말 스마트하게 일하고 있네요. 그럼 글로벌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태우 매니저님? 어떻게 하다 보니 국내와 이렇게 묶음으로 가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글로벌 사업 직무에서도 커스터머 전이 관점에서 AI 활용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개개인의 선호도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한다거나 글로벌 고객 상담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AI 챗봇을 활용해서 글로벌 상담 품질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비 현장에서는 AI가 정비 이력과 기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비사들에게 적절한 정비 기술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수기 관리되던 그동안의 내부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들을 AI가 자동으로 관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저희 업무의 효율화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저희 조직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무대에서도 AI가 전방위적으로 활약하고 있네요. 이제는 기술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녹여낼지 고민하는 그러한 역량도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꿀팁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실시간 Q&A 전에 준비한 마지막 질문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사실 지원자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알고 싶어하는 핵심이 아닐까요? 이건 궁금한 분이 있는데요. 재현 매니저님, 어떤 동료와 일하고 싶으세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열린 소통으로 협업할 수 있는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 재경 업무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의 판단이나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점을 맞춰가는 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경에서 나오는 의사결정들이 사업의 방향,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있는 소통으로 함께 정답을 맞춰가는 동료. 제가 그간 겪은 재현 매니저님이 딱 그런 책임감 있는 동료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답변인데요. 우선 매니저님. 채용의 최전선에서 매일 수많은 지원자를 만나시는 HR 직무의 우선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기도 하시죠? 매니저님은 어떤 동료를 만났을 때 함께 가고 싶다라는 확신이 드실까요? 앞에서 재현 매니저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실제로 협업이 중요하면 또 소통이 중요하고 솔직히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좀 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뭔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는 동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HR 같은 경우는 운영,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참 중요한 직무인 건 맞는데 저희가 반복적인 운영에만 익숙해지는 순간 개인의 성장이 멈추고 나아가 조직의 성장이 멈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제도 그리고 방식에 좀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현실과 아이디어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개선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늘 지금 방식이 최선일까라는 질문을 지원자분들께서 좀 많이 던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은 변화라도 한번 실제로 시도해보는 분이라면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저희 서로에게 많은 자극과 배움을 줄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하림 매니저님, 저희도 약간 그런 동료일까요? 아, 저에게는 매니저님이 그런 동료이신 것 같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일부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 대본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궁금증에 저희가 직접 답해드리는 시간, 실시간 Q&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1부보다 2부 채팅창 속도가 더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현장 운영진들께서 실시간으로 메인 눈을 가동해 좋은 질문들을 뽑아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별명이 너무 귀엽습니다. 자, 유학파 망고미님의 질문입니다. 글로벌 사업은 어학 능력 좋아야겠죠? 아무래도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훈 메이저님 어떤가요? 아이디로만 봐서는 이미 어학 능력이 충분하실 것 같은데 네, 짧게 답변 드리자면 글로벌 사업 직무는 아무래도 글로벌 거점들 그리고 글로벌 고객들과 소통해야 되다 보니까 어학 능력이 사실 중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학 스킬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학 능력을 기반으로 본인이 제가 아까 논리력이라고 밸런스 게임에도 말씀드렸는데 논리적으로 어학 능력 기반으로 본인의 의사결정이나 혹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글로벌 사업 직무에도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 스킬보다는 본인의 논리력, 어학 능력 기반의 논리력을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훈 메이저님, 그럼 태훈 메이저님이 어학 논리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답변하면서도 좀 반성하게 되긴 하는데요. 저도 사실 글로벌 사업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서 제 스스로도 좀 한계를 많이 느끼고 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도 그리고 제 동료들도 선배들도 항상 영어 공부하시고 제2 외국어도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좀 스스로 많이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성장해 나가야 되는 매력적인 직무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차 합격 기원님이십니다. HRD 기획 운영 공고랑 HR 공고의 인재 개발 차이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우선 매니저님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아이디부터가 참 진심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공고를 꼼꼼히 보셨으면 이제 그 차이를 이제 눈치를 채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HRD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총 2개의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HRD 인재 개발로 따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HR 직무 안에 인재 개발이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2개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교육 타겟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도 공고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사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설계를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리더십 교육을 많이 수행을 하는 조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저희 인재개발, HR 직무 안에 있는 인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대자동차 회사 안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룹사다 아니면 현대자동차다라고 해서 어디가 더 잘하고 좋고 더 대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두 직무, 두 조직 모두 여러분의 이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HRD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공고 모두 너무 흥미로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의 차이점을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읽기가 어려운데요. KRRRS8288님.
국내 판매 직무에서의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또 최근 국내 판매 직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산업과 직무 트렌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국내 산업 직무의 원지 매니저님 대답 가능하실까요? KRRS님. 국내 판매 직무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민첩한 실행을 하는 역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내라도 지역별로 타깃하는 고객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분석을 잘 해서 시장 상황이나 차종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ESTJ8327님, 제 주변에도 ESTJ가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재현 매니저님, ESTJ 같으신데 한번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선배님, 재경 직무로 입사 후 커리어 패스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먼저 ESTJ님과 빨리 이제 입사를 해서 선배 후배 그런 같은 직원으로서 같이 업무를 하고 싶고요. 저희 재경본부의 업무 커리어 패스는 사실 되게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특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근본 공고에서도 보시다시피 회계관리, 신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뭐 사업계획 수립 등 정말 다양한 직무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일정 기간 소속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후에 본인의 적성과 업무 성과 그리고 본인의 업무 희망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다른 업무들까지도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동성 그리고 내부 통제, 차종 원가 기획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리어 패스의 확장성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저희 재경본부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커리어 패스를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현 매니저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겠죠? 그럼 네, 다음 질문입니다. 수연이님, 상품 전략 MI 직무에서는 신흥시장 거주 그리고 유학 경험이 우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연 매니저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업무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상품 전략 같은 경우는 해외 권역과 회의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할 일이 많고 M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현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어학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어학 능력이 있고 뭐 유학 경험이 있고 거주 경험이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없어도 괜찮다. 저희가 제시해드린 어학 기준만 충족해주시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연 매니저님 말씀 명심하시고 당당하게 지원해 주세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지럽지유 님이신데요.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도 업무를 익히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혹시 누가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손을 드셨는데요. 태은 매니저님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손을 든 이유는 우선은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 그리고 기술적인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건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자동차 회사이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기본적으로 아마 갖추고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자동차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아마 지원하시는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글로벌 사업 직무에서는 서비스 직무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직무에서는 아무래도 정비 쪽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자동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시면 거기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태은 매니저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확인했는데요. 현대자동차를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진심이 이곳 현장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모든 질문에 다 답해드리지 못해 정말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다만 오늘 인사 담당자님들께서 들려주신 진솔한 답변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작지만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라이브를 함께 해주신 예비 팀 현대 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니저님, 저와 눈이 마주치셨는데요. 한번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오늘 눈이 좀 자주 마주치는 것 같네요. 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저희 라이브 세션에 함께 해주신 예비 팀 현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채용은 당연히 지원자분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시겠지만 결국 저희도 잘 준비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파트너로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꼭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도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바로 옆에서 우선 매니저님과 비슷한 안경으로 빛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재현 매니저님, 다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을 보면서 저도 신입사원 시절의 그런 뜨거웠던 마음이 다시 생각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분석하고 고민해야 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좀 즐기시면서 함께 정답을 찾아갈 든든한 동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조만간 반갑게 인사 나누는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 순서가 정해진 것 같죠? 원지 매니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내 사업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사업의 태훈 매니저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에 선배님들 꼭 합격해서 따로 찾아뵙겠다라는 댓글들도 있는데요. 저희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고요. 미래의 팀 현대 구성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점을 무한히 펼칠 수 있는 직무에 지원하셔서 저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이번에도 마지막이시죠. 아무래도 대미를 장식하셔야 되니까요. 상품 직무의 지원 매니저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일단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현대자동차의 중심에서 좋은 상품에 대해 고민하고 직접 참여해볼 기회를 찾으신다면 상품 직무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느새 2시간의 라이브 설명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부와 2부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는 HR, 재경, 국내 사업, 글로벌 사업, 상품 직무의 인사 담당자님들과 현대자동차 비즈니스 최전선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쏟아진 꿀팁들 잘 챙기셨죠?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What drives you forward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답을 자신 있게 지원서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는 다가오는 금요일 4월 3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여유 있게 미리 제출 완료해 주시는 센스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예비 지원자분들이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신 5분의 인사 담당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 현대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전형에서 여러분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응원하며 팀 현대톡 라이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예비 지원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인사 담당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